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일단은 2024년에 갑진년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영상은 어떤 포인트로 보셔야 되냐면 본인의 본명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본명성이 뭐냐면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숫자가 위에 보시면 1부터 9까지가 있잖아요, 맞죠? 1부터 9까지를 보고 본인의 본명성이 뭔지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면 1987년산 찾아보세요. 세로로 쭉 올라가다 보면 본명성이 4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1987년생은 본명성이 4입니다. 1984년생은 본명성이 7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로를 기점으로 본인의 본명성 확인하시면 됩니다. 양력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양력 기준으로 2월 4일이 지나야 본명성이 바뀌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인의 본명성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본명성 1부터 9까지 내년 어떤 운세가 다가올지 개운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방 좀 유익하죠, 여러분? 자, 일단은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1부터 9까지가 각자 형식에 맞춰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이 된 것에 맞춰서 사람들의 운세를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본명성 1은 먼저 보겠습니다. 본명성 1인 분들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이시면 A라는 영어가 붙어 있잖아요, 맞죠? A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1부터 9까지가 의미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 1이라는 것은 감이라고 해요. 감. 오행상 기운으로는 수기운입니다. 이 수기운이 강한 분들이 어디를 갔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곳이요, 진궁이라 하거든요. 진궁이란 곳에 갔는데, 진궁이란 것은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 보시면 여기 이 진궁이라는 것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요.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 진궁을 의미하는데, 이 본명성이 1인 분들은 근데 이거 새롭게 시작하는 궁에 갔지만 A라는 거 맞았잖아요. 암검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살이라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본명성이 1인 분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원래 숫자 1이 집이 어디냐면 원래는 여기 보시면 숫자 8이 있는 위치, 여기가 원래 1의 집이거든요. 근데 1의 집에다가 숫자 8이 들어왔어요. 8이란 것은 변화, 변동이 일어난다 의미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본명성 1인 분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 운세가 조금은 불리한 편인데, 이 불리한 운세를 만약에 잘 이겨내고 싶고 앞으로 잘 보내고 싶다 그러면 무언가를 갑자기 시작 안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에 매입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것을 하시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본명성 1인 분들에게는 딱히 불리한 운세가 2024년이 될 수 있다. 대비법은 없나요? 대비법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급하게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올해 특히 병원을 자주 가셔야 됩니다. 이 나무 목의 균에 걸렸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신경계통, 갑상선이라든지 아니면 간, 담낭, 아니면 정신 약간 좀 우울증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에 누군가를 들이거나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각별하게 새롭게 너무 시작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과 뭔가 시작하면 좋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갑자기 연이 이어지거나 그러면 운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본명성 1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본명성 2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명성 2인 분들 보이시죠? 본명성 2가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손궁이라 그래요. 손궁이란 것은 사업이라든지 영업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시작하면 정말 좋다 그래요. 본명성 1에 비해서 본명성 2인 분들은 굉장히 운세가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명성 2의 원래 집이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체크는 여기가 원래 이 본명성 2가 위치한 집인데, 이 집에는 숫자 9가 들어왔잖아요. 이 9가 의미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행으로 봤을 때는 화기운입니다. 화기운인데 곤궁은 토균 의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생토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본명성 2인 분들은 특히 올해 2024년 양력 2월 4일부터 문손이 좋다 그럽니다. 문손이 좋아지고 가정운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나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편찮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건강이 나아질 수 있고요. 건강이 만약에 안 나아진다 그래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본명성 2에게는 더없이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 9라는 것은 문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본명성 2인 분들은 친했던 가족과 이별이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좀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명성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명성 3의 위치로 보면 딱 중앙에 갇혀있잖아요, 맞죠? 여기를 중궁이라고 해요. 중궁. 중궁이라는
중궁이라 그러는데 중궁을 가운데 갇힌다 그래요. 갇힌단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면초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명성 3의 원래 집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진궁이라 그래서요, 이 숫자 3이라는 것이 원래 집이 여기 1이 있는 곳이에요. 진궁은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기운인데, 보세요. 숫자 3인 분들은 중궁에 딱 갇혔잖아요. 맞죠? 숫자 3인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본명성 1인 분들과 마찬가지로 좀 힘들게 살아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힘드냐면 내 마음적으로 뭔가 잘 안 풀리고 뭐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본인의 집이 암검사를 그래서 습격을 받았잖아요. 숫자 1이라는 것이 내 집을 덮쳤다 그래요. 숫자 3한테는. 이게 뭐냐면 숫자 1은 감궁이라 그래서 구덩이 감자를 쓰거든요. 어떤 것에 갇혀서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3인 분들은 긴 터널을 지내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 3인 분들인데 본인의 사주 내 글자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뭐 사라는 글자가 있거나 그런 게 있는 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숫자 3인 분들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자리에 가서 뭐 하다못해 등산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본인이 주인공 되면 안 됩니다. 서포트 해주고 옆에서 그냥 책상 느낌으로, 보필한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본명성이 3인데 만약에 자녀가 고3이다. 그러면 자녀 돈 터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녀를 뭐 건드려서 이것 좀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러면 이제 정말 좀 안 좋은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명성이 3인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리해보면 숫자 1인 분들, 숫자 3인 분들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본명성인데요. 본명성 말고 월명성도 있어요. 월명성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삼합선이라든지 경사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학도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안 좋다 그래도 다 안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좀 받아들이고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예를 들면 뭐 미양이 안 좋다 그랬다고 야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 더 나빠지거든요. 자, 다음은 숫자 4가 되겠습니다. 숫자 4는 여기 위치에 있죠, 맞죠? 근데 옆에 영어를 달고 있어요. P. 머리 좋은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가 붙은, 알파벳이 붙은 얘들은 뭔가 좀 그런 거예요. P라는 것은 사주로 봤을 때는 파살, 그래서 이 파라는 것이 깨질 파를 쓰잖아요. 뭔가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파도 말 그대로 그냥 깨져내는 겁니다. 숫자 4인 분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숫자 4인 분들이 여기 가 있잖아요, 맞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건궁이라 그래요. 보시면 숫자 4가 옆에 건궁이라는 것도 가 있죠, 맞죠? 이 자리 자체가 건이 하늘 건자를 써가지고요, 아버지라든지 상사라든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명성이 4인 분들은 올해 나보다 높은 사람 자리에 가서 파살 깨졌으니까 본명성 4인 분들 올해 특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의 마찰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깨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월급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너무 꿈꾸시면 안 좋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건궁이라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중금속 이런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 쪽에 계신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거 특히 조심하면 좋고요. 숫자 4의 원래 집이 어디냐면요, 제가 영어로 하우스인데 다 적기 힘드니까 H만 적겠습니다. 숫자 2가 돼 있는 이곳이 원래 건궁의 집이에요. 원래 얘 집에 숫자 2가 들어와 있죠, 맞죠? 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곤궁이라는 건데, 곤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땅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 곤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 주긴 하지만요,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는 약간 그런 희생의 아이콘이 어머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숫자 2라는 것이 이 본명성 4인 분들에게는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본명성 4인 분들은 올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실속이 부족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명성이 5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5라는 숫자 자체가 오항살이에요. 그래요, 오항살. 오항살이라는 것은 왕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사주로 치면 뭐 진술충이 비슷한 느낌이겠죠. 이 5라는 숫자가 자체가 좀 힘이 센 기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5로 태어나신 분들은 약간 좀 자신감이 좀 강하다 그래야 되나, 자부심이 좀 세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라고 태어나신 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태궁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이 5라는 숫자가 태궁이라는 곳에 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약간 좀 행재수, 금전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유흥문화라든지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수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5의 집은 어디냐면 여기 숫자 3이 있는 위치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집이에요. 5집. 그 숫자 5의 집에 본명성 3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숫자 5인 분들은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럽니다.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되다 보니까 숫자 3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진년이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거나 가게 음식점을 차리거나 뭘 차려도 본명성 5인 분들은 크게 나쁘진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 5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24년에 꽤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본명성 6인 분들이 제가 봐서 올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본명성 6인 분들이 왜 좋냐면요. 지금 숫자 6이 어디를 가는지 보니까 여기가 간궁이라 그래요. 간궁이랑 보시면요. 이 간이란 글자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한번 잘못 맞췄던데 하문입니다. 간궁이라 그래서 무언가가 새롭게 그칠 간이라 그러고 뭔가 멈춘다 거예요. 멈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내가 술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 관계를 끊었는데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다가온다든지 특히 좋아지는 것은 부동산 문서운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관계에서 뭐 이때까지 고민했었던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좋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좋다 할 수 있고 근데 본명성 6의 원래 집이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숫자 4가 있는 곳이 여기 원래 집이에요. 8살을 맞았죠. 본명성 6인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너무 경솔하게 하거나 조금 섣불리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조심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본명성 7이 되겠습니다. 본명성 7인 분들은 여기 보시면요. 리궁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리궁이 뭐냐면요. 오행으로 보면 화기운입니다. 화기운. 저기 보이시는 리궁 적혀있는 것 자체가 이 구역이 화입니다. 화라는 구역인데 숫자 7은 금이에요. 금이 화의 구역이 되기 때문에 화극금이라 그래서 본명성의 7인 분들은 올해 2024년부터 약간 좀 현금적으로 좀 답답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이별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뭔가 못할 일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거나 뭘 하고 싶은데 뭐가 부족하거나 이걸 하고 싶은데 저게 부족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부족한 기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반용반길이다. 약간 좀 힘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본명성이 7인 분들의 원래 집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하우스 즉 H 적혀있죠 맞죠? 여기가 태궁이라 그러는데 숫자 5가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 5가 의미한 것은 뭐냐면 오왕살 그래서 갑자기 독선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겠다 앞으로 잘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 먹는 순간 정말 운이 불리해져요. 그래서 숫자 7인 분들은 특히 내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심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투자를 하거나 뭐 코인에 넣거나 주식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창업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그러면 숫자 7인 분들에게는 높은 확률로 뭔가 좀 깨질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숫자 7인 분들은 이상하게 올해 2월 4일부터 뭔가 고집이 세진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고집 부리거나 그러면 절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숫자 8이 되겠습니다. 숫자 8이 들어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위치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있죠 맞죠? 여기를 감궁이라고 합니다. 감궁. 감궁이라는 것은 구덩이 감자라 그래요. 구덩이 감자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어떤 것을 도로로 쑥 가다가 구덩이가 쑥 파인 거잖아. 이런 구덩이를 또 말 그대로 구덩이 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본명성이 8인 분들은 내년에 어떤 이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신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약간 좀 신장이나 방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명성이 8인 분들은 다행히 오행이 토입니다. 그리고 감궁은 오행이 수예요. 토국수라 그래서 이 토기운이 수기운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명성이 8인 분들이 만약에 인구수가 100명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한 30명은 대박 날 것이고 70명 다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8자리에 뭐가 있는지 와보니까 원래 8의 집이 위치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간궁이라 그래서 H 적혀있죠 맞죠? 숫자 6이 들어와. 숫자 6이라는 것은 나의 자부심, 자존감 이런 거 되기 때문에 본명성의 8인 분들은 구덩이 감자 위기에서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인이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귀인의 덕이 있고 승진운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 것이 또 이 숫자 8인 분들의 운세입니다. 이제 9인분단 보겠습니다. 이 9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곤궁이라고 그래요. 곤궁. 이 곤궁에 가 있거든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곤궁이란 자체가 어머니 자리입니다. 아주 소수의 약간 좀 극악무도한 그런 분들 말고 다수의 어머니들은 보통 자녀들 잘 챙기고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본명성의 9인분들은 올해 봉사를 많이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하면 좋다 그러는데 만약에 뭐 대가를 바라거나 무언가 내가 좀 얻어보겠다고 예를 들면 뭐 본명성의 9인분들은 올해 무언가를 계산하려고 달라들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순리를 지키는 게 좋고 좀 손해보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본명성의 원래 9인분들의 위치가 여기
H 보이시 여기가 원래 집인데 리궁이에요. 리궁. 이 리궁에 숫자 7이라는 것이 들어왔거든요. 숫자 7이라는 것은 현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 현금운이 좋아질 수 있고 특히 횡재수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대박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본명성 9예요. 그래서 본명성 9인 분들은 정도만 따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